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국 정부가 올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최 일정과 방식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다른 2개국을 게스트로 공식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G7 의장국이었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의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호주, 인도와 함께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밝히며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당시 독일과 캐나다 등이 러시아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은 G7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북 정책과 친중 성향이 G7과는 다르다는 근거로 한국의 참가를 반대한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영국 정부의 판단 아래 초청되지 못했지만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었던 일본 정부는 머쓱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초청 국가들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G7 국가와 한국, 그리고 나머지 2개 게스트 국가를 합하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사는 인구의 60%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일본 정부는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G7에 일본이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을 포함한다는 계획에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식적인 회원국 확대는 현 회원국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데 현재의 한일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일본의 단독적인 거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초청했다는 사실이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의 부와 국제 질서를 이끄는 아시아 유일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흔들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가 간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인데 불러서 뭘 하겠어? 역사에는 후세까지 전해지는 실패한 회의라고 기록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어디까지나 G7 정상회의 의장국이 초청을 해준 게스트 국가인 셈이죠. 한국이 G10에 속해 있다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허세 연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주주의 체제 세계의 60%를 나타낸다고? 60%는 인구적으로 그렇다고 쳐도 앞부분의 이야기는 빗나간 것 같은데요. 그럼 뉴질랜드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일본에 있어서도 좋은 일이군요. 위안부 문제를 의제로 올리게 해야 해요. 그만큼 많은 준비를 부탁합니다. 참가국 수뇌부들 간에 논의해주시고 결과를 공표해주셨으면 합니다. G7 회의를 영국 존슨 수상이 신경 써서 호주를 게스트로 초대하고 싶었지만 한국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초대한 것 같아. 그렇지만 호주만을 초대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왜 이 자칭 선진국을 늘 참가시키고 싶은지 알 수가 없네. 분명 경제적으로 한국이 나아졌지만 자국민이 해리다고 하는데 정말 선진국이고 민주국가일까?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는 어떤가? 1990년부터 일본은 오랜 경기 침체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수십 년에 걸친 디플레이션과 장기 불황의 수렁으로 빨려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현상을 가리키는 일본화는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됐습니다. 쇠퇴의 신호는 계속 감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34위에 그치며 한국에 크게 밀렸고 일본을 문화강국으로 이끈 만화, 게임, 영화 등의 문화 수출은 K-팝, K-웹툰, K-드라마의 사실상 자리를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혁과 혁신은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현금과 팩스, 도장으로 점철되는 아날로그 문화 때문인지 2020년 블룸버그가 뽑은 세계 혁신 순위에서 일본은 12위에 그치며 한국에 한참 밀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포함하는 확대 개편 움직임에 일본이 난색을 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계를 넘어 일본 우익 등으로 대표되는 커다란 집단들은 혐한 정서를 주입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오히려 열등감의 표시라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 한국의 G7 입성은 당연해 보입니다. 1인당 국민총생산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데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G7 구성원인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OECD 국가 중 최고 성장률을 한국이 기록하는 등 이제는 소프트 파워로 대표되는 문화 수출 강국뿐만이 아니라 경제 지표를 뜻하는 하드 파워에서도 당당한 선진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